국민의힘에서 우리 고향 답에 우리 원장관님을 자객 공천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 출마하십니까? 저는 뭐 심 의원님하고 대결이라면 영광이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만약에 참석을 하신다면 그 사전 선거운동하러 오는 거 아니냐? 심상정 후보님한테 단일화 요청을 했지만 이런 지하에 아무튼 심상정 후보님은 아예 윤석열 대통령이 될 걸로 전제하고 했던 것 같아요. 모든 전후 사정을 보게 되면. 그래서 저는 너무 배신감을 느끼고 물론 우리가 지난번 위성정당 문제로 서운하게 한 것에 대한 잘못은 있지만 어떻게 윤석열 정권을 저렇게 용인할 수가 있었을까. 네. 언제까지 외국인 노동자하고 70세 이분들을 갖다가 먹여 살리는데 돈을 헛써야 됩니까? 예. 의원님께서 저의 부족함, 부실함을 지적해 주시는 건 감사하게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이게 민간 개발을 했더라면 이거 하나도 못 받았을 것이고 그때 상황에서 우리 의원님께서는 실제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성남시의회가 반대하려 해서 공공개발을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 개발을 허가해 줄 건지 공공개발을 할 것인지 민간 합동을 할 것인지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지 당시 상황에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 만약에 간단하게 좀 말씀해 민간 개발을 했더라면 아니 민간 개발이 아니라 가까운 기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산격제 해소에 제가 기여를 했어요? 코끼리를 볼 때 다리만 보면 코끼리인지 뭔지 모르고 제가 오해할 오늘 수 지적하려고 있으니까.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제가 주시면 말씀을 좋겠어요. 드릴게요. 네. 그 국민들이 분통 터져 하는 게 뭐냐? 저축은행 1,150억 원을 부실 대출을 받아서 10억 3천만의 대가를 받았던 조우영 이걸 봐준 거잖아요. 조우영이 시작한 거예요. 김만배 데리고 이 대장동에. 그래서 대장동의 원 뿌리는 뭐냐? 이 삼각동맹이 박영수, 윤석열, 조우영 세 사람이라고요. 그 위에 누가 있어요? 김홍일이가 있었잖아요. 김홍일. 김홍일은 국민 권익위원장 앉힌 거 보고 야, 이 대장동의 주범들이 다 지금 이제 대장동의 주역들이 지금 나라를 다 잡고 애꿎은 파생 상품 유동규를 가스라이팅해서 이재명을 죽이려고. 어떤 시민이 저한테 오늘 꼭 이거를 말씀드리라고 합니다.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 이재명 후보님 155 이렇게 네. 그러니까 MB 747 이후에 15년 만에 외형적인 그 성장 목표를 제시하셨어요. 네. 참으로 제가 의외였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걸 보니까 수출 1조 달러 되려면 매년 9.2%씩 성장해야 되고 7.8%입니다. 그다음에 국민소득 5만 달러 되려면 7.4%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건 MB 때보다 더 허황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재벌 총수들 만나서 불공정을 시정할 방법 없다. 결국 파이 키워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가장 불평등한 국가로 만든 전형적인 낙수 경제론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해야 될 게 지금 이런 극단적인 불평등 해결하고 자살률, 빈곤율 이런 거 해결해야 될 때 아닌가 그렇게 저는 되묻고 싶고요. 제가 그 얼마 전에 포항 다녀왔는데 포스코 다녀왔는데 작년에 7조 순이익을 벌었더라고요. 그런데 하청 노동자들이 이 40% 정규직의 40%밖에 못 받고 있어요. 바로 지금 이런 문제 해결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시는데 이렇게 성장만 외치는 MB 아바타 경제 가지고 미래를 열 수 있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심상정 후보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정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안 보신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 먼저 합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님, 저도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우리 심상정 후보 말씀처럼 우리는 경제의 성장을 해 나가야 된다. 이미 있는 걸 뺏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말 노회찬 선배였으면 자 오늘 같이 노동운동을 했던 존경하는 선배님이기 때문에 인천에서 같이 하셨죠. 제가 당 대표일 때 노회찬 만의 후보였으면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 정말 연립 정부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드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셨군요. 예. 자, 한국하고 일본하고 서로 사이도 별로 안 좋지만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연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한일 연대도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약간은 소시오패스나 엔티소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정신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사과하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일반인이 그 얘기하는 거하고 의사가 얘기하는 건 다릅니다. 단순히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없고요. 이렇게 정신병적인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여러 가지 걸립니다.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도 분명히 들어갈 것 같고 민사상 불법행위도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뭐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데 상대 당 후보로 확정된 분한테 소시오패스 경향이 있다, 치료가 안 된다,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서 반사회적인 뭐 남의 어떤 아픔을 공감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인신공격이에요. 분명히 어떤 정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시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회에서 논의를 해서 제명한다면 감수하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학회의 제명에 대해서 왜 캠프에서 얘기하십니까? 자, 사법적으로 좋습니다. 뭐 한다 그랬죠? 그리고 후보가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허위 사실일 때 공표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겠죠. 진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서 고발하시겠다면 어떤 형사처벌이든지 감내하겠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이거는 모든 국민이 해당되는 겁니다. 후보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다른 후보를 비방했을 때 제가 법에 안 걸려요? 그건 선거법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고. 당연히 학교 문제는 허위사실 공표죄라고 그래서. 얘기 끝난다 마시라고. 허위사실 얘기 끝난다 마시라고. 허위사실 공표죄라고 그래서. 얘기 끝난다 마시라고. 허위사실 얘기 끝난다 마시라고.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라고 그래서 그랬어요. 얘기 끝난다 마세요. 허위사실 유포는 모든 국민에 해당되는 것이지 후보자만 해당되는 아, 지금 건 아니고. 협박하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적 조치 협박이에요. 하시라니까요. 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왜 말을 못하게 막으세요 지금? 법적 조치 하세요. 두 분 모두 책임진다니까. 법적 조치 하세요. 두 분 모두 책임진다니까. 그게 성질 내세요? 이재명 지사가 직접 왜 이렇게 고발하세요. 성질 내시냐고요? 제 말하는 거 좀 들으세요 좀. 자, 그리고 현 변호사님도 잠시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정치인을 정말로 지지한테 숭배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응원하되 찬양하면 안 된다. 우리의 동료니까 각자 우리의 꿈을 상대를 통해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동지들인 겁니다. 여러분들 덕에 여기까지 왔고요.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는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